네, 안녕하세요. YJ금융의 정석 IB금융회사. 오늘은 2021년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주로 카인드라고 불리고 있는 이 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경력 신입직원 모집 공고를 한번 읽어보고 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일정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정이고요. 예, 아직 날짜 안 됐죠? 네,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카인드라고 돼 있죠. 왜냐면 이름이 길잖아요. 한국 쭉 내려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느리죠. 공사 소개 할게요. 지금 카인드는 사실 약자예요.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좀 길죠. 그래서 KIND 카인드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 이름으로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로 되어 있어요. 일단 좀 어렵죠, 이름이. 네. 채용 정보로 들어가 볼게요. 채용 정보 지금 이번에 뜬 거고요. 보시면은 채용 사이트가 따로 있고, 일단은 공고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죠, 한번. 네. 볼까요? 예.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 투자 개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외 투자 개발 사업 전문기관으로 세계 인프라 시장을 선도할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예, 그냥 내용, 앞에 내용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이번 24일날 공고가 떴네요. 예. 전 지원할 건 아니고, 저 옛날에 한번 관심은 있었는데 저 지금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어서 일단 제가 지원할 건 아닌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 약간 공사라는 쪽도 가보고 싶긴 하잖아요.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제가 관심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라서 한번 올려봤어요. 네. 그리고 이거 설립 근거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쭈쭈쭈 이번에 뽑는 게 보시죠. 경력직과 신입직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신입 2명, 경력 6명 뽑고 있고, 항상 저는 제가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으려나, 3급이 몇 살이죠? 모르겠네요. 일단 사업 리스크 관련 계약, 재무상황 검토, 투자 심의 관련 사업별 리스크 검토, 사업별 리스크 검토 이쪽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약 검토 약간 변호사 베이스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금융 투자 쪽이 저도 가능하겠죠. 원래 업무가 전 투자니까. 죄송합니다. 금융 자문 및 주선, 자산운용, 자금 조달. 예, 자산운용 쪽이 주로 저는 걸리겠네요. 그리고 경영 지원은 약간 제 쪽은 아니어서, 일단 3급이 뭔가 볼까요? 3급이면은 주르륵 보면은 일단 3급 먼저 볼게요. 3급 경력에 대한 게 써있겠죠. 3급은 8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그렇죠. 그럼 대충 이 정도면은 과장급 이상 정도 되겠네요. 한 10년 정도 전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좀 메인 되겠네요. 저는 16년이니까 저는 지원해도 어차피 안 뽑아주시겠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8년 정도, 8년이 미니멈이니까요. 한 18에서 12년 이 정도를 3급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급은 5년이니까 5년 이상 경력이니까 한 5에서 8년 그 정도 느낌을 말하는 것 같군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3급, 여기 금융투자 리스크 관리까지는 3급이고, 경영지원, 전략, 사업개발은 4급이니까 적절하게 되시면 가면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을 보시면은 볼까요? 신입직도 한번 볼까요? 신입은 연령, 성별, 학년, 경력 등 무관. 연령 무관하면 줘도 되나요? 네. 아니죠. 저는 물만 흐리죠. 토익 850점 이런 부분 주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네, 보시고 일정을 봐야죠. 만약 지원한다면 경력직의 경우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다니다가 이날 휴가 내야 되니까 좀 봐야겠죠. 네. 공고는 지금 떴고, 접수가 이제 중요하겠죠.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5시까지 하죠. 6시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수하시면 되고,
서류 발표가 19일 날 나면 필기 시험 보네요. 신선하다. 경력직도 보네. 이거 뒤에 한번 볼게요. 필기 시험이라는 개념은 좀 너무 신선하네요. 네. 10월 23일 토요일이네요. 휴가 안 내도 되겠네. 그리고 1차 면접이 금토니까 뭔가 필기 결과 발표하고서 곧장 이 중에 언젠가를 면접을 보겠네요. 만약 붙으신 분은.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금요일 휴가를 내놔야 되나? 어쨌거나 어차피 토요일은 상관없으니까. 2차 면접은 바로 또 직후고요. 2주 뒤죠. 7일 뒤면 바로 다음 주네요. 이날은 붙었으면 무조건 휴가를 내셔야 되겠네요. 그쵸. 결과 발표하고서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해서 12월 13일 날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고요. 그쵸. 정규직 경력 신입에 대해서 뭐 그거 외에는 특이사항 없고, 시험 진짜 보나 볼까요? 시험 되게 신선한데. 일단 경력직은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필기 전형 정규직. 오, 대박. 진짜 보네요. 세상에나. 1교시 30분 인성검사. 인성은 볼 수 있죠. 당연히 경력직도. 경력 228문항. 대박. 이게 인성검사 그래요. 이게 같은 질문을 뭐 예를 들어 오른쪽 왼쪽이라는 개념 웃기지만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요렇게도 물어보면서 사실은 자기가 진짜 자기의 인성을 적으면 그 일관성, 응답 신뢰도가 뭐 한 90% 이상 나와요. 보통 나는 뭐 원래 그런 사람이다 보면 그 다양한 질문에도 원래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서 신뢰도가 90% 뭐 높게 나오는데, 그런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는 상상하는 이미지로 인성 검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질문에 대해 그 상상하는 이미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일부 질문은 상상하지 않은데 원래 모습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응답 신뢰도가 낮게 나오면 아예 그분은 이거는 뻥쳤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그 내용들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성검사는 그냥 내 본연의 모습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뭔지 모르는데 경력직도 하네요.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체크하죠?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이런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 만 10년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조사하셔야겠어요. 만약 진짜 가실 거면 하시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다행히 신입만 대상이네요. 경력직한테 이런 시험을 보진 않는군요. 다행이네요. 경영학, 경제학 뭐 이런 거, 도시계획, 환경공학, 토목공학, 일단 이 중에 하나 택이니까 신입은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 정도. 다행히 경력직이었으면은 1교시, 2교시까지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식에 대한 테스트는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면접은 1차 면접은 정규직은 직무 면접이래요. 그래서 경력직은 경험상황 면접, PT 면접, 영어 면접. PT를 하네요. 일정 시간을 주고서 PT자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Q&A를 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것 같고요. 뭐 해외 인프라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외국어 구사 능력, 영어에 대한 것도 뭐 이것만 별도로 할지, PT를 하면서 영어가 섞여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 아끼려면 PT 할 때도 영어로 질문하고 받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그러면서 경험에 대한 지금 실무적인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면접은 인성 면접이네요. 2차가. 그래서 2차가 좀 더 윗사람일 것 같아요. 인성 면접이 왠지 더 윗분들이 보시고, 이런 실무적인 거는 보통 뭐 부서장급, 실무본부장급 분들이 보시는데 제 이 회사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서류는 이제 이런 거 까먹지 마시고요. 항상 경력직은 제일 빡신 게 경력직명서 발급받는 게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일일이 전 6번째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5개 회사에 대해서 다 받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험난했어요. 저 이런 증명서를 받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시고 2차 면접 때 이제 이런저런 서류를 다 넣게 되고요. 그러시고 되고, 이제 일단 공고는 이래요. 좀 더 알아보시고, 사실은 공고를 보면 제일 궁금한 거는 항상 연봉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리오 들어가면 돼요. 공사 쪽. 그래서 알리오 들어가서 이름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치고 정기 공시로 들어오면은 웬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연봉 먼저 보시죠. 연봉이 얼마일까요? 지금 연봉이랑 업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연봉 먼저 보고 이제 투자 현황 이런 거 보면 회사 일을 볼 수가 있겠죠. 직원 보수 현황 얼마일까요? 많이 받을까요? 네, 일단 정규직을 보죠. 주로 경력직과 신입을 보게 될 것 같고요. 2021년도 확정됐나 보네요. 2021년 예산 왠지 결산이 픽스고 실제 이거 아직 2021년 중이죠. 그럼 일단 확정된 게 20년일 테니까 이걸 보시면은 연봉이 일단 고정급 지금 기본급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 상여급이 사실 좀 변동성 돈이고 나머지 이거는 뭐 보통은 확정적인 돈이니까요. 보면은 성과급을 좀 그래도 순증하면서 받고 있긴 하네요. 어쩌거나 성과급 죄송합니다. 성과급 자체가 그냥 똑같은 돈을 정액으로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성과 베이스를 주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우상향하고 있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지금 2018년에 6,800만원, 6,600만원, 7,370만원, 8,580만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억대 넘는 곳도 많지만 이렇게 아주 높다 할 수는 없는데 또 공사기 때문에 공사라는 그런 틀 안에서는 사실 아주 높게 받기 어렵거든요. 공사 중에서는 아마 높게 받는 걸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을 보시면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근속 연수 17개월, 뭐 한 1.5년 다닌 사람들이 평균 이쪽은 또 이래도 한 2년 정도죠. 2점 몇 년이죠. 뭐 2, 3년이라고 칠까요? 2년, 3년 차인데 8,500 많이 받죠. 근데 사실은 그 신입 돼서 2년 차가 아니라 이 회사를 다닌 근속 연수가 2년, 3년이니까 아마 경력직으로 처음에 뽑았을 테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력직 한 뭐 5년에서 10년 경력 받은 사람 했다 치면 그럼 평균 7.5년이라고 그냥 대충 가정하고 이게 한 2. 아까 근속 연수 2.5년 하면은 10년 차. 대충이요. 10년 차 정도 총 직장 경력 10년 차인 정도의 사람이 한 8,584만원 정도 받는 게 평균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 회사에 다니진 않으니까. 하지만 대충 느낌은 알아야 또 뭐 알 수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년 차 정도의 평균 연봉 8,584만원 정도 받는 사람이 이 회사의 에버리지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신입도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은 써있죠. 3,400만원 정도 해서 뭐 어느 정도 계속 물가 상승률만 올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2021년에 들어온 사람은 기본급이 3,000이고 총 합하면 한 4,120만원 정도 연봉 받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신입 이 정도고, 예를 들어 신입이 한 4,020만원, 4,120만원, 그럼 10년차가 아까 10년차가 얼마였죠? 10년차가 한 8,584만원에서 1년차 얼마, 10년차 얼마 줄로 쫙 이어서 하면은 대충 자기 몇 년차에 얼마 정도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런 느낌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추가로 회사가 뭔 일 하나 볼까요? 임직원 수나 한번 보시죠. 임직원 수. 직원이 많아야 뭐 이렇게 내가 들어가니까. 또 임원은 모르겠어요. 저희 임원이 아니죠. 정규직이 일단 일반 정규직계 49, 49, 64, 74. 최근에 확 인원을 늘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기준으로 한 73명 정도 되고, 뭐 이번에 아까 10명 정도 뽑는 거였나요? 하면은 한 83명? 뭐 그만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1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회사네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원 숫자는. 그리고 무슨 일 하나를 보려면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회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너무 디테일하게 할 건 아니어서 카인드 소개, 공사 소개 이 정도로 보시죠. 일단 공사는 2018년 4월 28일 해외 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서 2018년 6월에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해외 투자 개발 사업 전문 지원기관. 정부 차원이죠. 공사니까. 그렇죠? 그렇고 뭐 출자사가 정부죠. 그리고 설립 배경 역할까지 볼까? 역할은 볼 수 있겠네요. 설립 배경은 좀 관심 없으실 것 같고,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 투자 사업 진출을 위한 플랫폼, 그리고 팀 코리아 사업 추진을 위한 플랫폼이래요. 그런 거고,
설립 배경을 봐야겠네요. 죄송해요. 설립 배경이 아까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맞아요. 지금 왜 했냐? 외부 환경은 개도국 및 신흥국 인프라 건설 시장 확대 및 도시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어요. 개도국의 신흥국에. 근데 우리나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 재원의 한계성 극복 및 민간의 창의성 요구로 PPP 사업도 확대되고 있는데 경신국들은 정부 주도로 쭈르륵 들어가고 있어요. 확대된 시장에. 그럼 우리나라는 손 놓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확대되는 개도국 신흥국 인프라 건설 시장에 정부 주도로 같이 해보자 라는 개념에서 이 회사가 설립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지금 국내에서는 어쨌거나 국내에서도 또 이런 해외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개발부터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팀 코리아를 견인할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대요. 이거는 해외에 대해서.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카인드 지금 이 회사죠. 그쵸? 이 회사의 목적, 민간 기업을 지원하여 사업을 개발하는 디벨로퍼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고, 민간 기관, 공기업 및 금융기관 등 팀 코리아를 선도하는 리더. 어쨌거나 팀 코리아, 민간 기업을 포함한 어떤 팀을 좀 리더하는, 팀을 만들어서 뭐 서포트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해외 PPP 사업 지분 투자 및 금융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실제 해외에 대해서 에쿼티 투자나 뭐 대출 이런 투자를 직접 하겠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보시고 그러면 사업 분야는 그냥 이런 거죠. 사업 분야는 교통 인프라, 도시개발, 전력에너지 플랜트, 수자원 및 환경. 주로 PPP 베이스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사업 모델을 볼까요? 보면은 지분 투자, 에쿼티 투자죠. 결국은 어떤 해외 SPC에 대해서 지금 사업주, 주주로서, 에쿼티 투자자는 주주니까 사업주로서 카인드가 지분 투자하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또 이런 구조에 누군가의 주로 한국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EPC사나 O&M사로 또 한국 건설사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떠한 좀 팀 코리아를 말하는 거죠. 어느 쪽 한국에 있는 뭐 금융기관이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해외 사업에 또 이제 카인드가 지분 투자를 하는 팀 코리아로서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 같고요. 뭐 똑같이 채무증권이면 대출이죠. 그러니까 에코티가 아니라 이제 이런 채권이든 뭐 대출 방향으로 라이어빌리티 위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거고, 사업자 및 금융자문은 실제 에코티나 론 투자 없이 어떤 사업주, 해외 그 주주한테 자문을 해주는 뭐 금융 전문 기관으로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자문 역할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투자 업무 범위는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으로 발행되는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우리 기업이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해외 투자권을 말하는 것 같아요. 투자 대상 국가도 국가 제한이 OECD 국가 등급 6등급 또는 국제 신용 등급 WB- 이상의 국가를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이쪽이 좀 메인으로 하겠대요. 그리고 미만의 국가의 경우는 MDB, ECA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 하나. 이게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봐 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WB- 이상의 국가에 대한 지분증권, 뭐 에쿼티, 수익증권, 펀드죠.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기본이래요. 그리고 투자 대상 사업이 이거죠. 대한민국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대한민국 기업이 참여한다는 거는 금융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뭐 연기금, 뭐 그런 주요 투자 기관들이 대출이나 에쿼티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EPC, 건설업체가 이제 뭐 도급 공사하면서 그 해당 해외 건설 사업을 우리나라가 EPC 업체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대상이에요. 네. 그리고 투자 한도는 공사 자본금 40% 이내, 지분증권은 뭐 어쩌고 이 정도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지분증권, 에쿼티죠. 뭐 어떻다, 채무증권 주로 뭐 채권 위주인데 뭐 어떤 대상이 있고, 수익증권은 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한 것 같은데 이렇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뭐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카인드 공지사항, 위치 어디가? 서울이겠죠? 설마 회사가? 그쵸. IFC네요. 다행이죠. 예, 보통 대부분 이제 국가 관련 뭐 MPS도 그렇고 전주가 있잖아요. 지방에 많이 있어서 뭐 좀 약간 금융 주로 여의도나 이런 데 위주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면접 보러 가기 힘들고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다행히 여의도에 있다는 또 장점이 있네요. 네.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이 정도만 알아봤고요. 사실 더 알아보실 분들은 들어가서 아까 이 회사의 설립법도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법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들 들어가서 직접 프로젝트 정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뭐 뉴스 검색을 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인 단어가 떴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뉴스 검색을 해서 여기서 뭐 어떻게 들어가, 여기 눌러보면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카인드가 뭐 지분을 투자했는지 어떤 채권을 투자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봐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공지사항이었나요? 뭐 재밌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런 거. 저 이 책 상관없어요. 저와 전혀 상관없는데, 아까 읽어보니까 해외 사업 디벨로퍼의 세계라는 책을 출간했대요, 누군가. 그래서 뭐 왜 이런 걸 올렸지 하고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이만규 카인드의 사업개발본부장이 쓴 책이라고 하고요. 뭐 어쨌거나 뭐 책이 많진 않지만 해외 PPP에 대한 실전 사례, 사실 저도 해외 PPP 뭐 강의자로 만들고 할 때 자료 진짜 없었는데 이런 책이 있으면 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썼으면 도움 되겠구나. 한번 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 그냥 책 보고서 이런 내용도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책 속에 도로, 철도, 터널 등 교통 인프라, 발전 사업 분야 이거 등 다양한 해외 PPP 시장을 위한 실무 경험을 집합시켰대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 세 개 카테고리가 아까 이 카인드가 투자하는 세 개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책을 뭔가 해외 PPP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정리의 틀이 카인드의 뭐 틀에 맞춰서 좀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읽었을 때 나중에 뭐 면접이나 이런 거 볼 때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보고 한번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인지 올려볼게요. 이상한 책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상한 책이 아니겠죠, 설마. 잘 쓰셨길 기원하면서 뭐 이런 거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접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왜냐면 이 회사 자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나 아까 말한 개별 프로젝트도 좀 직접 검색해 보시고, 회사의 설립 근거 법이나 이런 거 읽어보시고, 알리오에 들어가서 정기 공시에 있는 사실 대부분의 내용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이제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좀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서 좀 간략하게 알아봐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더 디테일한 부분은 좀 뭔가 셀프 스터디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